자, 페이지 넘겨서 44페이지죠, 그죠? 지휘 역할이에요. 지휘. 지휘는 여러분, 사람이 찾아가는 위치죠, 그죠? 누구든지 어떤 대분다 조직에서 일단 지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여러분 따지면 일단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면은 엄마,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죠, 그죠? 정말 아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딸 이런 것도 일단 하나의 지위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원하는 게 아니지, 그지? 이걸 우리가 귀속지위라고 합니다. 귀속지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게 속해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엄마, 아빠 이거는 본인의 엄마, 아빠의 노력의 산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취지위라고 해요. 성취지위. 귀속지. 우리 귀속지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도 그죠? 공무원도 귀속지죠, 그죠? 공무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이거 성지 공무원, 그죠? 공무원. 뭐 선생, 뭐 교사, 뭐 사장 다 성지입니다. 그게 아들과 딸 이게 대표 귀속지죠, 그죠?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귀속지는 뭐 전통사에서 강조되겠죠, 당연히. 성취주의는 현대사에서 강조되겠죠. 지휘불일치.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간의 높낮이가 약간 언밸런스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휘불일치 그러죠. 지휘불일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상층이지만은 사회의 명예적인 차원에서는 비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일종의 지휘불일치입니다. 그게 가능하더라. 자, 밑에 역할과 역할 행동. 그래서 선생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선생. 일종의 지위죠. 지위예요. 그래서 지위가 같으면은 A라는 선생도 있고 A라는 선생도 B라는 선생도 있습니다. 지위가 선생이면은 A든 B든 지위가 선생이면은 이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선생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선생은 이래 해야 돼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선생 지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사회가 요구하는 게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그래서 지위가 같으면 역할도 같아요. 지위가 같으면 역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역할로 보면은 우리가 선생은 가르치는 것도 역할도 잘 가르치는 것도 역할. 그래서 뭐 잘 가르치는 것, 교육. 교육 안에는 어떤 학습적 있는 교과적인 학습도 있지만은 인성교육도 있지. 여러 가지 역할들 그런 게 주어집니다. 내가 방금 주어진다 말 썼죠. 그러니까 지위는 역할은 것은 지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 또는 기대되는 것들. 이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문장이죠, 그죠? 수동태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은 것은 주어지는 게 역할이지. 스스로 선생이 나는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안 되는 거죠. 역할은 주어지는 게 물론 그 다양하게 주어지는 역할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은 일단 역할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양한 주어진 역할 중에서 특별히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역할 수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자유사표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지위는 교장생인데 역할은 교장생의 역할이 뭘까?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요구할까? 인성교육, 한역신장이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A 교장생은 그 중에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수행해 나가고 B 교장생은 한역신장에 중점을 수행해 간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역할 수행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 역할을 잘하면은 역할 수행을 잘하면은 그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고 잘못하면은 제재가 주어집니다. 시험에는 항상 여기 나오죠. 보상과 제재는 역할 수행에 대한 작용이지 역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역할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 땡, 역할 수행에 대해서 보상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에 보세요. 거기에 이제 정리한 거 역할과 역할 수행의 행동 주의점 해놓고 1번에 같은 지위는 같은 역할이 부여된다. 부여된다. 그러나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은 다 다르다. 왜냐면은 선생님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다르기 때문에 다 역할 수행은 다 다르다. 그 역할 수행에 대해서 주어지는 게 뭐라고? 보상과 제재다.
2번에 역할, 행동, 역할 수행 같은 말입니다.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진다. 그지? 역할이 아니에요. 뭐 그게 다예요. 오른쪽 역할 갈등. 요 역할 갈등이란 말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면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의 상황이에요. 아까 여러분 하나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할이 주어진다 그지? 근데 그 해필 그 역할들이 하나를 수행하면은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충돌 현상. 그때로 우리가 갈등이라 그랬죠. 근데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생이에요.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인데 집에 가면 아빠예요. 선생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고 또는 아이들 근데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죠? 아이들 요즘 애들도 살기 힘들죠. 그죠? 어른들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야, 난 요즘 태어나면 나는 학교 못 다닐 것 같아. 여러분, 우리 흔히들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해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다닐 때 우리가 저런 목에 못 간다고. 못 가요. 우리 때는 진짜 대충 놀고 아무나 막 갔었어요. 대충 저런 하면 그냥 아무나 막 지하는데 가고 있는데, 애들, 내가 볼 때 애들이 불쌍하잖아, 그죠? 너무 불쌍하고. 수시, 경시 따지고 머리 휙 돌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가 원하는 학교 딱 뛰어가지고 시험 보고 합격, 불합격, 심플했잖아, 그냥. 아니, 연습하면 그래 보고도 갔다 스펙 쌓고 요번에 보니까 특등학교 들어가려면은 상장을 200개인가 받고.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한 개도 받겠는데, 어떻게 200개나 받아. 어쨌든, 애들도 자기 그래서 진짜 상담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게 좀 상담받고 싶어요. 아이 입장, 부모 입장, 아빠 입장에서는 근데 나 같으면 내 딸이랑 약속을 지켜야 돼. 아빠 가지 마. 이러면 세상에서 제일 치명적인 유혹이 뭐는 거니까 어린 딸이 아빠 가지 마 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유혹. 이거는 이게 자기랑 놀자 그지? 자기랑 놀자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야. 그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내가 왔다는 거잖아. 여러분 나한테 박수 치셔야 돼. 그래서 아빠 오늘 일찍 오라 그랬어 나한테. 그래서 아빠 난 그러죠. 그래, 아빠 오늘 무조건 일찍 올게. 일찍 와서 같이 놀자 그랬었어. 근데 학교 또 갔더니 여러분 중에 너가 선생님 상담할 때 있어요. 1시간 좀 시험 비워주시겠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기꺼이 비워주지. 근데 오늘 약속했잖아. 선생의 지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죠 해야 되겠지, 그죠? 나는 아빠의 지위에서 어떻게 해요? 딸과 약속해주잖아. 요걸 하면 요거 못해, 그지? 요거 지키면 요거 못하잖아. 이런 게 뭐라고?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이에요. 역할 갈등.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보긴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이게 역할 모순이라는 게 역할 모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역할 모순이라고 해요. 어쨌든 역할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위에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얘가 보이지, 그지? 얘가 보이시면은 의사는 아버지가 딸의 생일에 왕진의 신청이 들어왔다. 의사로서 역할은 수행할까?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까? 골 때린다. 그게 이제 역할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봐봐요. 역할 갈등이라는 상황은 이게 갈등인데 갈등상이라는 건 뭔가니까 상담해달라고 지금 상담이라는 것은 갑이 지금 원하는 게요? 아니면은 학생이 원하는 것입니까? 학생이 원하는 거죠, 그지? 학생은 지금 상담해달. 학생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상담이야. 근데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일찍 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부딪히는 게 하나를 따라주면 다른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이게 갈등인데 보통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갑이 요게 해당되는 것은 상대방이 사회가 학생은 사회라고 본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로서 딸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딸이 요구하는 거라면은 근데
선생으로서 오늘 갑자기 있잖아. 오늘 갑자기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회식하자는 거야. 내가 갑자기 회식이 땡겨졌어. 내가 한잔 하고 싶은 거야. 요거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땡긴 거야. 보통 때 같으면은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땡기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오늘 한잔 하고 싶어요. 한잔. 그럼 요거 한잔 하는 순간 뭐합니까? 딸 약속 안 되잖아, 그죠? 하나를 하면 요걸 하면 요걸 이렇게 내가 한잔 못하고 한잔 하면 딸과 약속 못 지키죠. 뭔가 갈등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건 갈등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가 땡기는 것이지, 그지? 근데 만 이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잖아. 영 선생님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한잔해. 막 자꾸 잡는 거야. 어때 그러면은 이거 할 거 이거는 갈등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요거 근데 요거는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오늘 한잔 하고 싶어. 그 요거 하면은 못 지키자는 거죠. 요거는 겉으로 보면은 비싼 같은데 사실은 이건 약간 갈등. 시험은 요게 잘 나옵니다. 얼른 보면은 갈등 같은데 갈등 아닌 게 이거는 하나는 뭐라고 이거는 지가 원하는 거. 나중에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요는 상황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오케이.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1번. 뭐라고요? 전체가, 그죠? 전체가. 4번. 동료 집단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걸 배우겠죠, 그죠? 2차적, 그리고 비공식. 여러분, 또래 집단은 그러면, 또래 집단은 1차적, 그리고 비공식적. 오케이. 이게 동료 집단과 또래 집단의 그렇게 차이점을 좀 뉘앙스로 구별하세요. 또래 그러면 애들 아니야, 그죠? 1차적이다. 근데 동료 집단은 2차적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비공식적이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8번. 역할 수행이 되죠. 11번. 이건 그냥 지가 하자, 지 개인적인 고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갈등 아니에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내가 수험생이니까 최소한 내가 오늘 오답 노트를 정리할까, 교과서 한번 볼까. 그건 뭐 수험생으로서 그냥 고민하는 거지. 이거는 갈등 아니에요. 뭔가 하여튼 뭔가 고민한다가 이거는 무조건 갈등이라고 하면 안 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갈등은 이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 사회로부터 요구사항이 다른데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케이. 고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47페이지 관계예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입니다. 관계 한번 볼까요? 문제가 딱 안 보이네요. 바로. 나중에는 한번 요 갈등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자, 일단 개인과 관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볼 사항은 이게예요.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느냐 이지. 우리 여러분, 우리 지금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 개개인을 우리가 관리될까? 아니면은 우리 말고 그냥 또 사회라는 별도로 있을까? 이야기해요. 사회라는 것의 실체를 인정할 것인가? 있다. 말 그대로 실제론입니다. 실제 한다는 얘기죠. 진짜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니야, 껍데기밖에 없어. 페이지 넘겨볼까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림이 보이죠, 그죠? 실제로는 사회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물론 개인은 가면 어떤데? 개인과 별도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림 이라죠, 그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사람도 개인도 있지만은 이는 개인과 관계없이 사회는 별개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체설에. 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유기체란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란 거죠. 그래서 마치 사회도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별도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니야. 웃기는 뭐요? 뭐 없어. 사회라는 것은 없어. 사람이 이게 A, B, C, A, B, C 이게 요 자체가 그냥 그 사회지 별도로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명목론이에요. 명목에서는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밖에 없다. 앞에 이 명자라는 게 이름 우리가 성명할 때 그 명자입니다. 그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밖에 실체가 없다냐. 근데 이거는 실체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 계약서, 이 사회 일종의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거는 껍데기밖에 이름밖에 없는 존재지 실제는 없다. 근데 여기는 피가 흐르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생명체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 우리가 어떤 관점이 다를 때는 항상 여러분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 저렇게 보면은 결론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달라 이걸 이제 잘 봐요. 우리가 보통 실익이라 그래요. 실익을 잘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실제하고 있는 사회가 개인에게 힘을 미쳐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안에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ABC 같은 개개인들은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흔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느냐 미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일종의 영향을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네. 그럼 여러분 이때 이제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힘이 세냐 개인이 힘이 세냐? 당연히 사회가 힘이 세지.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가 우월하다. 그죠? 개인보다는 당연히 사회가 우월하다. 그지?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인들은 어떤 존재이냐? 힘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힘을 받는다 말은 그 영향력에 따른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뭐죠?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ABC 같은 존재는 어떤 상태로 있다냐?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 그럼 이 말은 뭔가니까 A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A가 또는 B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 A와 B의 행동은 지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일종의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존재들은 어떤 자율성, 능동성, 자의식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런 것보다는 피동, 수동적인 존재로 그렇게 일단은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죠. 이게 전체주의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파시스트 같은 게 이게 전체주의로 빠질 수 이게 전체를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왜냐면은 전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개인들은 좀 희생되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그래서 우리 흔히들 전에는 하니까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 민족이라는 건 민족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개인을 희생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한때의 분위기 자체는 이런 걸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좀 희생해야 돼. 이런 것도.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 너희들도 살지. 이런 것도. 그럼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노동자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시각에 기반되는 시각들입니다. 반면에, 아니다, 이거지. 사회라는 것은 별도로 없어. 개개인이 중요해. 이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죠. 이거는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이거는 개인주의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A가 어떤 행동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A의 자발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 뭐예요? 이 자율성, 그런 어떤 능동성, 수송기가 능동적인 거. 그럼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가 관점에서 있는 걸 봤죠, 그죠?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깔았던 게 뭐였습니까?
상징적 상호. 그래서 이 명목론은 그 사상적인 배경이 상상론이에요. 상상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다시 넘어와서 47페이지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거시적 관점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기능론, 갈등론 같은 이런 게 거시적 관점이었죠? 오른쪽에 명목론 보세요. 관료성이 많았습니까? 미시적 관점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의미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독자성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서 명목론은 독자성이 없대요. 없대요. 특징 보세요.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죠? 사회가 우월하다는 거지. 자, 그 정도. 그래서 밑에 사상 보세요. 사상. 사회 유기체설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계약설입니다. 관점도 보시면은 명문론 관점 보세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사회 현상 보시면은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은 사회 구조가 현상을. 달리 말하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그 작용이 나타나면 그거는 뭐냐? 이 구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구조가 확 밀어붙이니까 개인들이 피동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사회에 나타나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죠?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ABC 이 세 사람들의 자율성이 발로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현상 보시면은 사회 구조가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개인은 수동적이고 존재다. 반면에 오른쪽에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현상이 만들어진다. 개개인은 어떤 존재인데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런 존재다. 오케이,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볼게요. 오른쪽에 확인했어. 자, 여러분 이 제시문 보시면은 회사 발전을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회사가 일종의 사회입니다. 그럼 사회 전체를 강조한다니까 일종의 이기탕 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지? 1번이 인간은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 구속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맞아요. 2번에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다. 이걸 앞에 좀 넘겨볼까요? 47페이지 보시면은 확인하고 넘어 47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특징의 두 번째 칸 특징 보세요. 실제로는 사회가 개인 합보다 크다 이나지, 그지? 근데 명문론은 뭡니까? 사회는 뭐라고? 그냥 개인의 합 그 자체가 사회래. 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아까 다시 확인해서 들어왔어요.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더 크다. 이게 실제로 맞죠? 세 번째, 국가는 개인인간이 계약과 이게 이제 사회 계약론이니까 이게 명목론적인 이 내용이란 거죠. 아까 요 명목론이에요, 그지? 명목론에서는 계약서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냥 사회란 것은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그거는 존재일 뿐이지 실체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사회를 분석할 때 구조적 요인에 초점. 그럼 사회 구조를 따지면 항상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잘 구조. 그래서 여기서 구조를 따지는 게 뭐였습니까? 얘가 구조란 말로 오면 여러분 사회 구조란 말로 오면은 이거는 사회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이런 사회가 없으니까 구조도 없겠지, 그지? 오케이, 그런 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그 한 단어를 보고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여러분이 캐치해놔야 돼요.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2번. 누군가요? 명목론이지, 그지? 명목론이에요. 4번.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서 정당, 개인이 속한 정당이 중요할까? 후보자 개인 댐댐이가 중요할까? 정당을 강조한 것은 뭐예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고,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고.
개인을 강조선 이쪽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조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면은 정신으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멀쩡해. 사람 멀쩡해.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 배지를 달면은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해요. 왜요? 당에서 그렇게 말하러 가니까. 그게 지금 개인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당이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이상한 소리 할수록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아남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맞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도 있잖아요. 사석에서 말하면은 멀쩡한 이야기 해요. 그런데 그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 시작해요, 그게. 하여튼 내가 뭐 특정 정당 내가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심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우리 홍준표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좋은 쪽만 아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과하게 지금 세게 말하는 거야. 일종의. 이거 되겠지, 이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케이. 7번 볼까, 7번. 개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의 속성을 파악한다. 이 말은 여러분, 개인을 알면은 사회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예요? 명목론이지, 그지? 왜냐면은 사회라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개인만 알면은 사회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하면 명목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문장들. 10번. 누구의 시각입니까? 실제론이죠. 즉 뭐를 강조합니까?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는 자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제론에 이런 식의 여러분 문장을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오케이. 자, 집단과 조직 한번 볼까요? 집단. 자, 집단도 이것도 잘 넣어져.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뭐 학자들 이름은 절대 암기하면 안 돼. 이게 암기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이거. 학자 이름을 암기하면 안 돼. 뭐 썸너, 테니스, 꿀리 이런 건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안에 내집단, 외집단, 동동사회. 이걸 알아야 되지, 그지? 오케이. 자, 내집단은 뭐냐? 내집단, 외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여러분 이거 말하면 내집단과 내집단 구별을 하면 돼. 내집단은 뭔가 하니까 현재 내가 소속돼 있어야 돼. 소속돼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이게 내 집단이라고 느끼는 거 말거든. 내 거야 내 집단이라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그죠? 있는 외집단은 뭐냐? 일단 그 현재 내가 소속 안 돼 있고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뭐 니네 학교, 니네 집, 그죠? 니네 회사 이런 것들. 약간은 그런 것들. 두 번째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여러분 공동사회는 그거죠.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공동사회는 대표적으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공동사회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으로 선택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이 된 거잖아, 그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내가 거기에 속하게 있던 거지. 그게 공동사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 의지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동사회 첫 번째 보시면 본질적, 자연적 의지로 형성됐다. 이게 내가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됐다. 이게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본질적, 자연적 의지로 형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대표적으로 가족 하나.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 공동사의 특징은 뭐냐? 가입과 탈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뭐 빠져나오고 싶다 안 돼.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도 안 돼요. 자, 이에 관해서 이익사회는 여기요, 내가 꼼꼼히 따져서 내한테 가장 유리하게 선택했다. 그게 이익사회예요. 이걸 어디가 표현하냐? 그 밑에 보시면은 선택적 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자, 관료 속에 선택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선택적 의지다. 내가 이거는 꼼꼼히 따져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집단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 학교, 뭐 회사 등등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거는 내가 선택이기 때문에 탈퇴도 가능합니다. 가입과 탈퇴.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죠. 민족, 민중, 국가, 정치는 이게 이제 놓으면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공동사회고, 요게 이익사회입니다. 민족과 문중은 공동사회고, 국가와의 정치는 이익사회예요. 정치네. 정치네야, 정치네. 그 책에 있죠, 정치. 그럼 민족은 우리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요력생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엉덩이에 다 그거 찍혀있죠? 아, 지금은 이제 그 색깔 없어졌지. 여러분도 애 때는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죠? 도장 찍히죠. 이게 이제 그 몽고 반전이지, 그지? 우리 혈통의 공통점이에요. 이거 없으면 좀 의심해봐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족보를 한번 봤어요. 우리 집 족보를 봤다고. 족보 봤더니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봤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심심하다 우리 집 수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수대인데 우리 옛날 할아버지도 보시던 거 막 책들이 그 하나 또 봤더니 우리 족보야. 심심해가지고 이상한 이름이 있는 거야. 느낌이 인도 사람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하밀 같은 분들이 표류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집에 야 니네들이 사위 데리고 가. 그러면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성운이 만족하는 거야. 데리고 와. 그래 하나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래 요리신 것 같아. 내가 약간 동남아빛 안 나는 남방기 아마 그 양반이 남방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안에 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어볼 수 없잖아.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족보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했지만은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간직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중은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지금 다 성씨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무슨 씨, 무슨 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김씨 무슨 타 그게 문중이에요. 벗을 수 없어요. 근데 요 국가는 요거는 정체는 뭔가니까 요 문중의 종원들, 종원이라는 게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정치. 이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 뭐냐? 이 종친회는 누구로 구성되는가요? 성인인 남성으로 종친회가 구성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중이 재산이 많아요, 여러분. 괜찮은 문중은 있잖아. 그 부동산이 수백억 대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우리 저 산 하나 팔아볼까? 팔았어요. 한 50억 떨어졌어요. 누가 나를 가질까요? 남성만 가져가는 거지. 근데 기분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 나도 그 성씨인데 왜 나는 안 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전에 그게 이제 나도 하도 오래되고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심씨가 있습니다. 심씨. 이거 우리가 시간 없는데. 심양심씨입니다. 심양심씨.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심양심씨가. 이 심양심씨 그의 여성분들이, 여성 동지들이 나선 거야. 야, 우리도 끼워줘.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심씨 여성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종래의 우리나라 관습법 중에서 종친의 구성원은 그 성인 남성만이라는 그 관습법을 무효화시켰어요. 대단하죠. 진짜 일대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는 조선 시대 이후로 6.25 사상의 남성과 여성의 어떤 거는 근데 실제 우리 조선 시대 남성과 여성의 여성이 굉장히 이게 말기로 오고 그다음에 우리 일제시대를 그렇게 하면서 약간 변질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풍토가 그러면 일반화됐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지금 뭐 여성들 있는지도 모르고 그지. 하여튼 이분들은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모임들이니까 이거 뭐예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도 여러분 우리가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고 국적 취득할 수 있잖아. 자 그렇더라.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접촉 방식을 보시면은 1차 집단은 대면적이고 전인격지다. 대면이란 말이 얼굴을 맞대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죠? 얼굴. 그리고 전인격지란 말은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준다 이 이야기예요. 전인격적이다. 가족이지, 가족. 그죠? 내가 요즘 밤에 우리 딸내미가 샤워할 때 꼭 나랑 하려고 그래요. 저 엄마랑 샤워하면 저 엄마랑 자기는 아빠랑 하고 싶대요. 내가 이제 나는 다시 나중에 이놈도 이런 거 크면은 아빠랑 또 내외하겠지, 그지? 좀 슬픈데. 하여튼 이게 이놈 새끼 말이야. 아빠가 지금 다 시켜주잖아, 그죠? 그런 게 뭐라? 그런 게 전인격지 관계야. 전인격지 관계. 근데 2차 집단은 뭡니까? 이거는 수단적 만남이고 부분적 인간관계예요. 이 말은 뭔가 만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족은 만남의 목적이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 회사 동료들 만남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편면적이다 말은 한쪽만 보여준다, 그지? 다 보여주지 않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다 안 보여주잖아, 그지? 그래서 부분적 인간관계 또는 편면적, 부분적 또는 편면적 같은 말입니다. 편면. 한 면만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렇더라.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중구집단. 50의 중구집단은 이건 중구집단 여러분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행동의 또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도 쟤들처럼 행동하고 싶다는 그런 집단이죠. 그게 중구집단. 따르고 싶은 집단, 닮고 싶은 집단, 중구집단입니다. 중구집단. 뭐 개념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오른쪽에 조직 볼까요? 조직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회 조직은 어떤 거냐? 그게 의미에 보시면요, 이런 말 있죠. 그게 넷째 줄 끝에 기업체, 뭐 노조, 정당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조직들이에요. 사회 조직들인데 기업체, 노동조합, 정당 이게 이제 사회 조직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보통 여러분 기업체, 노조, 정당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뭔가니까 일단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것도 공식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만든 목표도 있고 기업의 공식 목표가 있죠. 뭐 매출 신장이라든지 그지? 아니면 정당의 목표 보면 정당은 정권을 장악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이거 공식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있고 안에 체계도 있겠죠. 규칙도 있어요. 위반하면 제재가 가야지, 그죠? 그런 게 보통 조직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특징 보세요. 특성의 1번에 공식적 목표와 과업 달성. 두 번째, 구성 간에는 형식적이고 비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쁜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을 위반하는 제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비인격적이지. 봐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왜냐면 그걸 안 봐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질서가 깨지는 거야. 다른 직원,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업참맞속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울면서 치야 되거든요. 왜냐? 조직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게 자유조직들의 그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차와 규범, 그지? 규율. 자, 시험에는 밑에 비공식 조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사회 조직들은 대부분 다 공식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비공식 조직은 뭐냐? 그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사사로운 모임들, 그걸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삼성 안에 있는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니까 삼성의 직원들이에요. 또는 학교가 있어, 학교가 있는데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있어요. 다 선생님들이죠. 학교라는 공식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 동아리, 영화 보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골프 모임이라든지 등산 모임 또는 뭐 이런 걸 아니면 식도락 모임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이걸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공식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모임. 그걸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죠. 자발적이다, 모였다.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 보시면은 첫 번째 점 뭐가 있습니까? 공식 조직 내부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파트에 아파트에 있는 가벌병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라인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고 보다 보니까 뭐 안면이 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우리가 뭐 등산 모임 만들어 볼까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냐? 왜요? 뭐가 없습니까? 공식 조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뒤에서는 뒤에 이제 자발적 모임이요.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란 말은 자발적 모임이죠. 이 말 자체는 뭡니까? 강제적으로 뭐 누군가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자기들이 원해서 만들었다. 그게 자발적 결사체 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볼까? 요거. 요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맞습니까? 자발적 결사체 맞죠? 왜냐면은 ABC가 누가 니들은 모임 만들어 요구한 게 아니라 그건 지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뭐라고요? 자발적 모임이야. 근데 거꾸로 요것도 자발적 모임이지. 자발적 모임인데 이거는 비공식 조직 아니지. 그래서 자발적 모임은 무조건 비공식 조직이지만은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자발적 결사체이지만은 자발적 결사체는 인 것도 있고 비공식 조직인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것만 그래서 그림 보세요, 여러분. 비공식 조직은 오른쪽 위에 화살표. 비공식 조직은 일단 무조건 뭐라고? 자발적 결사체 맞아요. 그러나 밑에 화살표. 자발적 결사체 중에는 비공식 조직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은 뭡니까? 이게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이지 아닌 것이고 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회사 내 직원들의 모임 이거는 그죠? 인 것이 동그라미지, 그지? 오케이.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볼까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러면 기억의 대학교예요. 대학교는 이거 2차적 사회기관이죠. 일단 학교니까 그렇고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니까 2차적 사회기관이죠. 이러면 초등학교도 2차적 사회기관이야. 학교니까 그지. 이번에 니은은 환경시민연대 이건 이 자체가 공식 조직이자 그지. 이거는 사회조직 공식 조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조직들은 다 공식 조직들이에요. 3번에 디귿은 동문회잖아, 그지? 동문회는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 맞죠? 누가 강제적으로 동문회 결사시킨 건 아니지, 그지? 맞아요. 4번에 리얼은 뭡니까? 향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결사체니까 이건 말 특성상 가입과 탈퇴가 자발적이 되겠지. 자유롭다, 그지? 맞아요.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고 자유로워야 되겠죠. 5번에 미음이 뭡니까? 종친회. 종친회도 이것도 뭐라고?
이익사회지, 그지? 공동사회가 아니야, 그죠? 문중이 이 공동사회고 총체는 이익사회예요. 오케이, 그렇다. 자, 관료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료제는 이 그림 자체 이게 관료제죠, 그죠? 즉 이 사회 조직의 구조인데 마치 그 구조가 어떤 집단의 내부 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피라미드형 사회 조직의 구조를 우리가 관료제, 영어로 이러면 뷰라큐러시나, 그죠? 이게 영어도 가서 좀 봐주세요. 이 관료제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은 사장이 있고 밑에 부사장이 있고 밑에 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게 일종의 위계 질서가 있지. 이거 우리가 하이라키, 그죠? 계층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두 번째 줄에 계층적 구조, 하이라키라는 이 영어도 좀 봐놔야 되고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볼까요? 이 특징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영업부, 격리부, 총무부, 제작,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일이 특화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전문화되어 있다. 당연히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 사원은 위계 질서가 뚜렷하겠죠, 그죠? 이게 아래 위가 나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열화되어 있다.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높낮이가 있다, 그지? 세 번째,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뭐에 따라야 돼요? 매뉴얼, 규칙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문에 보시는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지위 획득에서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다섯 번째, 경력에 따라 보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료제의 원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공서열을 중시해요. 연공서열, 즉 능력이 능력보다는 사실은 근무 횟수가 얼마냐 이걸 더 중시한다는. 그걸 우리가 이 경력에 따라 보상, 능력이 아니고 경력에 따라 보상한다, 그죠? 장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막스 베버가 있는 관료제를 창안한 이후에 대규모죠. 수십만, 수백만 되는 조직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야. 근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1번에 효율적이다. 그 두 번째,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는 이 관료제 조직 하에서는 사람이 개개인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 간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똑같은 그 밑에 보면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똑같은 문장, 이게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은 격리 부장한테는 격리에 관계되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대응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관리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병리 현상이 가끔 나오기도 하죠. 이게 뭔가니까 이 관리제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야. 문제점이 있더라. 병리, 뭔가 병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목적 자체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 이야기예요. 목적. 주도 전개, 이 앞뒤가 바뀌었다 이야기죠. 주말 전도, 그죠? 이게요, 우리가 이는 관료제에서는 규칙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는 내부 어떤 매뉴얼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업무가 아주 정확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업무 처리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을 강조하는데, 근데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까먹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은 응급실에, 그죠?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다. 일단 생명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수리사상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린다, 그죠? 그런 것들. 그거 어렵지 않죠.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이 처음 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좀 끄적끄적해서 그냥 내용은 아무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답니다. 끝.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러분,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과 질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으로 유도리가 없죠, 그죠? 지나치게 경직적이야.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만약에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 이 제조업인데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만든 이 제조업체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규격이 있겠지, 그죠? 뭐 어떤 색깔, 뭐 어떤 맛으로, 그죠? 일정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요, 이 회사는 기존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기준에 봤을 때 소비자들이 요는 걸 원해요. 요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색깔도 분홍색, 그다음에 맛 뭐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이 분홍색 요런 모양의 어떤 그런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 뭐냐? 이 환경이란 말은 이 기업을 둘러싼 소비자의 어떤 그런 기호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기호. 소비자들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의 원하는 사항, 소비자들의 기호가 요런 걸 원하면은 별 문제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기존에는 1월 달까지는 소비자가 요런 걸 원했어요. 근데 6월 달 되니까 갑자기 소비자들이 미친단가 봐. 뜬금없이 이걸 요구하네, 이런 거를.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다는 걸, 달리 말하면은 기업을 둘러싸는 환경이 바뀌어서 관료제 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 경기가 안 바뀐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이 기업 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관료제적인 경제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탈관료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환경 변화에 능숙하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 또 봅시다. 배탈 나지 말고. 오케이.